자,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명만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세종대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동상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인간 세종의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대왕이라는 칭호가 정말 아깝지 않은 분이죠. 한글 창제, 과학기술의 발전, 우리가 아는 그의 업적은 그야말로 전설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설은 그냥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왕의 맨얼굴 그리고 그 놀라운 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천재군주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가시면류관, 바로 그의 지독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세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아니, 왕한테 이런 별명이 붙다니 좀 충격적이죠. 하지만 기록을 보면요,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그의 건강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20대부터 그를 평생 괴롭혔던 질병 목록인데요. 만성 두통이랑 종기는 기본이고요. 당뇨의 안질, 부종, 피부병까지 말 그대로 온몸이 성한 곳 없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조선을 이끌었던 겁니다. 한 가지 병이 나으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기니 내가 정말 이런 아픔에 지쳐서 죽겠구나. 이건 실록에 남아있는 세종 자신의 실제 탄식입니다. 위대한 군주의 모습 이전에 정말 고통받았던 한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는 그 인자한 성군의 이미지와는 아주 정반대로 그는 조선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최악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백성들한테는 한없이 자비로웠지만 함께 일하는 신하들한테는 그야말로 완벽주의 워커홀릭 상사였던 거죠. 그가 쏟아내는 엄청난 업무량에 신하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최고의 재상이었던 황희정승입니다. 그는 무려 20년 가까이 이제 제발 좀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직을 요청했지만요, 세종은 그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이 집요함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일화에서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황희가 어머니 3년상을 치르러 고향에 가자 딱 한 달 만에 최고급 소고기를 선물로 쓱 보내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당시 3년상 중에는 고기를 먹는 게 금기였거든요. 하지만 임금이 내린 하사품을 거절한다? 이건 거의 반역죄에 해당했죠. 결국 황해는 눈물을 머금고 그 고기를 먹고 상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잔인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87살, 87세.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황희정승이 마침내 드디어 은퇴를 허락받은 나이입니다. 세종이 인재에 대해 얼마나 집착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바로 훈민정음 창제 뒤에 숨겨진 그야말로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글 창제. 우린 모두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시작에 담겨있던 절박한 동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종을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법조문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이 사건이 세종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줬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성을 위한 이 위대한 프로젝트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종이 가장 아끼고 신임하던 최측근들, 집현전 학자들이었습니다. 최만리 같은 학자들은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라면서 이걸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고까지 비난했어요. 가장 믿었던 동료들한테서 거대한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하지만 진짜 극적인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했는데요. 그때 그의 눈은 거의 실명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역시 세종 자신의 고백입니다. 책 한 줄 읽기도 힘든 상태에서 그는 신하들이 읽어주는 소리에만 의지해서 머릿속으로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설계해냈던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렇다면 병약한 군주, 혹독한 상사, 그리고 비밀스러운 혁명가, 이 모든 모순적인 모습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애민,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그친 것도, 기득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쓴 것도 결국은 전부 다 백성을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애민 정신은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노비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주고 심지어 그 남편에게도 육아휴직을 줬습니다. 여름엔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얼음을 지급할 정도로 백성의 인권을 챙겼죠. 17만 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15세기에 세종이 토지세 개혁을 위해서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백성의 숫자입니다.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간 정말 놀라운 민주주의의 실천이었어요. 결국 세종의 진짜 위대함은 그냥 타고난 천재성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바쳤던 그의 깊은 공감 능력.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대왕이라 부르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척도는 과연 타고난 천재성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아픔에 함께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일까요? 세종의 삶이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